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택에 대해서 전체 설비를 하지 않고 스프링클러 설비만 그릴 건데 조그만 주택을 하나 가져왔어요. 저희가 원래 이제 건축 도면을 받게 되면 건축 개요에 적혀 있는 용도와 이 층수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설치되는 소방 시설이 결정이 되죠. 근데 이 순서대로 다 하진 않을 거고 이걸 다 그리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한 개층, 이 기준층 스프링쿨러만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면을 받았을 때 이제 건축에서 도면을 받으면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 위에 그대로 그리면 출력했을 때 정리도 안 되고 지저분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하는 거죠. 뭐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건 없지만 보통 이걸 이제 좀 저희 설비랑 상관없는 애들을 지우는 거죠. 치수선은 보통 왼쪽이랑 위쪽을 남기는 경우가 많이 있고 중심선도 저희랑 크게 상관이 없어서 지우고 일단 순서대로 좀 지워볼게요. 정리하는 방법은 다들 다르신데 저는 사실 뭐 화장실이나 이런 주방 같은 건 누가 봐도 주방이고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냥 다 지웁니다. 이거 어차피 도면은 깨끗한 게 최고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감지기 지우고 여기가 지금 소방관 진입창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왕관기 두면 안 되겠죠. 뭐 그 정도 일단 기억을 해두고 필요 없는 선들을 좀 지워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일러가 들어갈 거네요. 기억을 해놔야 이제 온도에 맞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를 하게 될 거고 자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도면의 스케일은 지금 100대 1인데 뭐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는 이제 보통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죠. 이거는 뭐 각자 계신 사무실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보시면 되고 좀 쓸데없는 거 다 지우고 이런 거 사실 전 그냥 PD 문구도 지워버리거든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은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호수도 그냥 지우고 이거는 지금 도면을 보시다 보면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기 지금 실외기 들어갈 거란 표시거든요. 이게 뭐 건축법은 제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보신 다음에 자 이제 대충 정리가 됐으면 이 색깔을 보통 우리가 출력했을 때 잘 보기 위해 얘를 이제 백도면이라고 하는데 건축 도면을 다 그 사용하시는 사무실에서 제일 어두운 색깔로 이제 그 세팅을 하는 거죠. 출력했을 때 얇게 보이도록 세팅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엔 이제 글씨 스타일이나 크기도 좀 조정을 해주고요. 좀 작긴 하네요. 이게 출력했을 때 이렇게 보면 이게 띠링띠링이 소리가 무지 크네요. 이제 사무소마다 다를 텐데 우리가 보통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설비별로 보통 각자 사무실마다 만들어서 쓰세요. 제 거는 예전에 제가 그 당시에 제 사수분이 만드셨던 거랑 제가 좀 개조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 건물의 용도는 도시형 생활주택 5개 층인데 소방법에서는 이것을 아파트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헤드가 조기 반응형 헤드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일단 조기 반응형이랑 사실 제가 조그만 건물은 여기 그냥 만들어 놔서 써지는 게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할 건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알람 밸브실이 될 거예요. 그럼 원래는 위아래 층에서 배관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알람 밸브실에서 주택이니까 유수검 취장 그 종류 중에 알람 밸브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겠죠. 이걸 잠그면 이렇게 잡히지 그 지워진다던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알람 밸브를 설치를 하고
물론 이거 설치할 때 이 점검구 폭이 나오는지 봐야겠죠. 500 이상 나와야 되고. 제가 순서를 정리를 안 했더니. 그리고 단면도가 있는데 사실 이 건물은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여기 확대를 해보면 이 그 바닥에서부터 천정이 2,400으로 했는데 꽤 높은 거거든요, 주택치고. 이 안에 공간이 45밖에 안 나와요. 그런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가 없죠. 스프링클러뿐만 아니라 타 설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건축에 연락을 해서 높이를 달라 내가 필요한 만큼 요청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그냥 기능적인 CAD 작업이니까 그냥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로 공부할 때랑 그 이론을 공부할 때랑 실무의 차이점이 우리가 헤드를 배치할 때 뭐 45 코사인 R 뭐 그런 거 있죠. 그건 정말 다 이론적인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그냥 원으로 갖다 놓고 그려요. 이제 무작위 배치라는 거죠. 아파트는 헤드의 수평 거리가 3.2m로 되어 있는데 어, 그 조기 반응형 헤드가 2.6m까지밖에 형식 승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2.6m로 이 반지름을 여기 2.6m 있죠. 수평 거리로 해서 헤드를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 지역이 서울이라던가 또는 그 방화 유리에 접촉이 되면 우리가 창문 앞부터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그거 무시하고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도면상에서 여기 중간에 하나만 놔도 맞은편이 똑같죠? 예. 놔도 되는데 우리 방 당연히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전등이 생기잖아요. 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또 이제 그런 장애물이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작은 방이 아니라면 헤드는 기본적으로 두 개씩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 같은 경우에 헤드를 쫙 깔아요. 헤드를 배치를 하고 얘는 이쪽에 배치하는 게 아주 그리기 이쁠 것 같네요. 슬픈 일이지만 도면도 실용적인 것도 중요한데 이쁜 걸 따지시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복사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가 반경 안에 조금 안 들어오죠. 너무 딱 맞춰서 설계를 하면 나중에 현장에서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헤드는 좀 여유 있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발코니가 두 군데 있는데 지금 이쪽 발코니에는 보일러가 들어갈 거고 이쪽 발코니에는 실외기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고온도 헤드를 쓸 거예요. 그리고 발코니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 방지를 위해서 드라이 펜던트 타입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심볼 모양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좀 어지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드 화면이라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측벽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장변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폭이 이 헤드의 수평폭 안에 들어오고 거리가 아주 좁을 경우에는 이런 주택에서 발코니 같은 특별한 구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류의 신이라던가 또 보편적으로 이렇게 작은 단변에 설치를 해도 봐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될 만한 게 몇 개 있는데요. 저는 이제 녹색이 교차 배관인데 우리가 교차 배관을 이렇게 다 갈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이 복도까지만 가고 가지 배관을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건축의 그 높이에 따라 변경이 되는데 아까 여기 보시면 복도가 안 나와 있네요. 복도가 없더라도 이게 지금 좁잖아요. 그러면 교차 배관이 우리가 뭐 65mm는 들어가야 될 텐데 65mm가 들어가면 타설비와 충돌을 해서 못 설치할 경우도 있고 들어가도 상관없을 경우도 있어요.
근데 소규모 건축물은 보통 충돌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교차 배관은 복도까지만 있고 가지 배관으로 그 세대 내로 들어가도록 하고 있고, 발코니에 측벽형 헤드를 설치한 이유는 발코니는 보편적으로 천장 마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게 되면 배관이 이렇게 와서 노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글씨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이제 측벽형 헤드를 설치하는 거고, 자 보시면 헤드를 배치했으면 저는 교차 배관을 이 복도까지만 뻗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오른쪽 세대에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13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 배관 한 개당 담당할 수 있는 헤드 수가 최대 8개로 보기 때문에요. 반자 밑에서는 얘는 최소한 가지 배관이 2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위가 8개, 밑에가 5개니까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위로 넣고 밑으로 넣어서, 이거 이제 또 세대 내에 관통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보통 소장님들 기호에 따라서 가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현장에서 그렇다고 막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막상 말하면서 하려니까 또 설명할 게 많네요. 아이고 하양씨,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쪽 헤드에 지금 하나 둘셋넷 5개 헤드가 달렸고, 제가 여기 보통 헤드는 실제로는 플렉시블 배관을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그려볼까요?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플렉시블로 많이 가는데, 실제로 도면을 그릴 때 완전한 CC 설계가 아니면 플렉시블 그 배관을, 신축 배관을 잘 표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일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보통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이렇게 해도 이제 되냐는 건데, 얘가 토너먼트가 아니냐는 거죠. 원들레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걸 토너먼트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세대 이렇게 뚫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신축 배관이 길이를 초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축 배관이라는 거는 해당 건축물의 수평거리, 즉 지금 껐지만 이 원의 거리를 이 길이보다 길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도면엔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한 이 정도까지는 강관으로 오고 여기서 이제 신축 배관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도면상에 넘는 거는 상관이 없고요. 뭐 대충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사실 연결됐다는 것만 표현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샵 도면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좀 좁으니까 좀 올리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T를 많이 표현해 주는데 주택에는 층고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평티라 그러죠. 상향 분기가 아니고 옆구리에서 분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T 모양이 이제 옆으로 변경하는 걸 하고 있고, 높이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단에 사실 저는 이거 엘보 써주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식으로요. 이거를 못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막히면 수리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할 때 말단에 캡 마감으로 나중에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사실 이 캡을 따서 수리하시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 건물은 아주 감사하게도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똑같아 보이는데, 얘를 잡고 우리가 이제 미러를 하면
똑같죠? 이거 제가 너무 중간보다 이거 혹시 제가 막 설치한 걸로 보이실 수 있는데 이 측벽형 헤드는 한쪽에 1.8m 이내에만 들어오면 꼭 중앙에 설치 안 해도 돼서 한 개만 들어간 거고, 여기 폭이 3.6m가 넘는다면 측벽형 헤드는 두 개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스프링클러 부엌 쪽에는 우리가 가스레인지가 있어서 얘를 지금 온도를 고온도를 설치한 거고, 또 설명드릴게. 좀 많이 빼먹으시는 게 중문이 있는 구조에는 신발장에도 헤드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얘네를 잊고 이제 이것도 자 여기는 이제 교차 배관에서는 상향 분기해야 되니까 위로 분기하고요. 좀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얘는 수격 방지기고 얘가 지금 앵글 밸브가 되겠죠. 교차 배관의 청소고요. 이렇게 그리면 사실 이쁘게 그리려면 좀 더 이쁘게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요 앞에 이 공간은 홀이냐 계단실이냐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계단실로 봐도 무관하다는 주의인데, 이게 홀로 판단을 하신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권자분께서 이걸 홀로 보신다고 하시면 저는 여기에는 이제 공동주택의 거실이 아니니까 이렇게 측벽형 헤드, 측벽형이 아니죠, 일반 헤드를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반 헤드고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게 조기 반응형 헤드, 이 색칠되어 있는 게 이제 고온도인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배관을 다 이렇게 그려줬으면 관경을 써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게 이 가나다 써 있는 것 중에 이 테이블 표를 첨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테이블 표를 첨부했을 경우에 너무 이제 하나 정도는 써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이제 배관경 표시를 가져와서 일단 이렇게 다 제일 긴 쪽을 기준으로 전 보통 하나 써주거든요. 끝에부터 25, 25, 32, 40, 40, 50, 50이 되겠네요. 여기도 50이고, 헤드는 가지배관 하나에 총 8개까지 설치가 될 수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8개죠. 그리고 배관경은 우리 이건 시방 위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 단위 테이블 표도 하나 첨부해 주시면 전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고, 또 이 교차 배관 같은 경우의 관경은 똑같은 저 테이블을 가지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최소를 보통 65mm로 하는데, 이런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도 근생 주택으로서 기준 개수가 20개가 되면 그냥 마찰 손실이 너무 커서 80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체 헤드수 보면 28개네요. 사실 이렇게 28개가 되면 65mm는 30개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냥 80으로 합니다. 그 이유는 어떠한 뭐 문제가 생겨서 헤드를 추가하게 되면 대책이 없어요. 물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그럼 크게 해주고, 우리가 설계에서 배관을 표현할 때 기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배관의 종류, 또 하나는 관경, 그리고 유체의 흐름 방향입니다. 물론 뭐 표기를 안 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가지 배관까지는 표시를 안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교차 배관이나 주 배관은 보통 표기를 하는 편입니다. 요게 지금 저는 이게 사이트 글라스인데, 사이트 글라스 도면을 여기에 표현을 하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A 상세도를 첨부하겠다라는 표시고, 얘가 지금 스케일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 2점 세선으로 저 같은 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알람 밸브 상세도를 불러와야죠. 기중층이기 때문에 사이트 클래스형 여기 도면 가져가면 되겠네요. 지금은 기준층 평면도랑 할 거라서 입상간의 간격이 보이지 않지만 이건 80mm가 될 수도 있고 100mm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 법적 기준이 아니고 저는 보통 최소를 항상 100mm로 보고 있고 알람 밸브가 요즘 교차 배관이 80mm니까 저 같은 경우에 알람 밸브도 80mm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설치된 헤드의 개수가 28개이기 때문에 만약 2개 이상 더 설치가 되면 65mm 알람 밸브로는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mm를 미리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럼 이 80mm A 상세도 넣어주고 원래 소화기랑 이런 걸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심볼에 대해서 그린 사람은 이게 조기 반응형 헤드인지 또는 뭐 측벽형 헤드인지 알고 있지만 범례가 없는 경우에 이거를 맞추기가 힘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 옆에다가 범례를 넣어준다는 거죠. 한 김에 그냥 해볼까요? 소화기는 요만한 건물은 세대당 하나씩 들어갈 거고 복도에도 하나 들어갈 거고요. 공용부에. 그리고 아파트였으니까 자동식 주방 소화장치 후드 위에 하나씩 올라갈 거고 그리고 세대마다 2에서 5층인데 왕관길 놔야죠. 원래 이게 지금 창호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전 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서 2에서 5층 도면을 같이 그릴 거면 우리가 보시면 지그재그로 설치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말하면서 하려니까 좀 꼬이네요. 한쪽은 홀스층용일 거고 한쪽은 짝수층 용도일 거고요. 그리고 반대편 집에도 설치를 해주고 이 각각 심볼에 대한 여기 지금 송수건 안 넣었고요. 그 어떠한 아이템을 적용했는지 이제 도면에 넣어준 건데요. 보통 이게 수량을 요즘은 안 써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수량을 꼭 평면도에도 쓰는 편인데 이게 여기에 기재를 안 하면 설치 계획표 작성할 때 이 크로스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수량을 저는 다 블록 처리가 돼 있어서 써보면 하향식 헤드가 2개, 조기 반응형 하향식이 20개, 고온도가 2개, 흑백형이 3개, 그리고 소화기는 3개였고 주방용 자동식 소화장치랑 왕관기는 각 세대당 하나씩이었죠. 이 수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표현해 줄지는 설계자 이제 자유인데요. 현장에서 좀 더 보기 쉽게 하려면 뭐 좀 더 자세히 해주시는 거고 뭐 바쁘셔서 어쩔 수 없으면 뭐 못하는 거죠. 이 레이어 색깔도 살펴보게 되면 각자 이제 설정한 값에 맞춰서 이게 100 깜짝 놀랐네요. 이게 저 보시면 아까 제가 건축 도면은 옅은 회색으로 했잖아요. 이게 실제로 출력하면 더 흐리게 나오고 소방배관은 제가 해당 색깔을 굵게 나오게 해놔가지고 진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확대해 보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 녹색이 얘보다도 더 출력해 보면 굵거든요. 교체 배관과 좀 구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일단 영상이 다 하면 너무 기니까 일단 기준층 스프링쿨러만 해봤고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고요. 순서를 정리해 보자면 헤드를 우선 배치를 하고 이제 배관을 다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알람 밸브실 있는지 점검구 표기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또 원래 건축 협의를 하셔야 되고 좀 영상이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일단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